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저녁 식사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의사들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저녁 식사 10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매일 저녁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막상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시죠? 사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밤사이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시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간단히 때우거나 반대로 너무 무겁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잘못된 저녁 식사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지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자신들도 직접 먹는 최고의 저녁 식사 메뉴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메뉴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된 것들이에요. 소화가 잘 되고 영양 균형이 맞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 예방까지 고려된 완벽한 메뉴들이죠. 지금부터 의사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저녁 식사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의 중요성과 원칙. 먼저 왜 저녁 식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저녁 식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저녁 식사는 하루 중 마지막 식사라서 밤사이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수면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의사들이 말하는 좋은 저녁 식사의 원칙은 이래요. 첫 번째, 소화가 쉬워야 해요. 잠들기 전까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해요. 두 번째, 영양 균형이 맞아야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해요. 세 번째, 적당한 양이어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밤사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네 번째, 자극적이지 않아야 해요. 너무 맵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해요. 다섯 번째,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들어있으면 더 좋아요.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저녁 식사 메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연어구이와 현미밥. 첫 번째로 의사들이 극찬하는 저녁 식사는 연어구이와 현미밥 조합이에요. 연어가 왜 최고의 저녁 식사 재료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 기능도 향상시켜줘요. 단백질도 고품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밤사이 근육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에 좋아요. 소화도 잘 돼요. 생선은 육류보다 소화가 쉬워서 저녁에 드시기에 적합해요. 현미밥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조합은 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지방이 모두 들어있어서 영양 균형이 완벽해요. 조리법도 간단해요. 연어에 소금, 후추 조금 뿌리고 올리브 오일로 구우면 돼요. 레몬즙을 짜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두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닭가슴살 샐러드. 두 번째는 닭가슴살 샐러드예요.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메뉴예요. 닭가슴살이 왜 좋을까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 최적이에요. 소화도 잘 돼요. 기름기가 적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줘요. 샐러드도 중요해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해줘요. 상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사용하면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이 메뉴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아서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조리도 간단해요. 닭가슴살을 삶거나 구워서 찢어서 샐러드 위에 올리면 돼요. 세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두부찌개와 잡곡밥. 세 번째는 두부찌개와 잡곡밥이에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메뉴예요. 두부가 왜 최고의 저녁 단백질원일까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잘 돼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위장에 부담이 적어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아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해요. 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들도 중요해요. 양파, 대파, 버섯, 애호박 등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줘요.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간을 하면 발효식품의 이점도 얻을 수 있어요.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돼요. 잡곡밥도 훌륭해요. 현미, 보리, 콩, 수수 등이 들어가서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이 메뉴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해요. 네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등푸른 생선조림.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조림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을 이용한 메뉴예요. 등푸른 생선이 왜 의사들이 극찬하는 식재료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예요. EPA와 DHA가 정말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줘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단백질도 고품질이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조림으로 요리하면 양념의 나트륨이 걱정될 수 있는데 간을 적당히 해서 드시면 문제 없어요. 무나 감자를 함께 넣고 조리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요. 생강이나 마늘을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메뉴는 든든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밥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달걀말이와 야채볶음. 다섯 번째는 달걀말이와 야채볶음이에요. 간단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메뉴예요.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릴까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비타민 A, D, E, B군이 모두 들어있어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아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달걀말이에 당근이나 대파를 넣으면 채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야채볶음도 중요해요. 브로콜리, 피망, 양배추,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볶아서 드시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로 볶으면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어요. 마늘을 넣으면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메뉴는 조리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바쁜 현대인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예요. 여섯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콩나물국과 현미밥. 여섯 번째는 콩나물국과 현미밥이에요.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국 전통 메뉴예요. 콩나물이 왜 의사들이 추천하는 식재료일까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아요. 해독 작용도 있어서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면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대파, 마늘을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이 메뉴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일곱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새우볶음과 야채. 일곱 번째는 새우볶음과 야채예요. 고급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새우가 왜 훌륭한 저녁 단백질원일까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의 삼박자가 완벽해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좋아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새우볶음에 들어가는 야채들도 중요해요. 피망, 양파, 당근, 브로콜리 등을 함께 볶으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요. 마늘과 생강을 넣으면 항균 효과와 소화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어요. 이 메뉴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밥과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여덟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미역국과 보리밥. 여덟 번째는 미역국과 보리밥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이면서도 의사들이 극찬하는 영양 메뉴예요. 미역이 왜 슈퍼푸드일까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칼슘이 우유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아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아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돼요.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나 조개를 넣으면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어요. 보리밥도 훌륭해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이 메뉴는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저녁 식사로 완벽해요. 아홉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버섯전골. 아홉 번째는 버섯전골이에요. 다양한 버섯과 채소가 들어간 영양 만점 메뉴예요. 버섯이 왜 의사들이 추천하는 식재료일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단백질도 들어있으면서 칼로리는 낮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 전골에는 다양한 버섯을 넣을 수 있어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함께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두부, 당면, 대파, 양파 등을 함께 넣으면 더욱 든든한 한 끼가 돼요. 육수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려내면 감칠맛이 좋아져요. 간은 간장이나 소금으로 담백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 메뉴는 따뜻하고 든든해서 저녁 식사로 완벽하고 가족이 함께 먹기에도 좋아요. 열 번째, 최고의 저녁 식사 마이너스 닭고기 야채죽. 마지막 열 번째는 닭고기 야채죽이에요.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완벽한 저녁 식사예요. 죽이 왜 최고의 저녁 식사일까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이미 부드럽게 조리되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요. 포만감도 좋으면서 칼로리는 낮아요. 닭고기를 넣으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을 사용하면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요. 야채를 다양하게 넣으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당근, 양파, 샐러리, 시금치 등을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 메뉴는 몸이 아플 때나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좋고 평상시 저녁 식사로도 완벽해요. 저녁 식사 시간과 양의 중요성. 이제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드셔야 해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들게 되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녁 식사 양도 중요해요. 하루 칼로리의 25-3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밤사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해요. 활동량이 많은 분은 조금 더 드셔도 되고 활동량이 적은 분은 조금 적게 드세요. 나이도 고려해야 해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젊을 때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피해야 할 저녁 식사. 의사들이 저녁에 절대 피하라고 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튀김, 삼겹살, 치킨 등은 소화가 어려워서 저녁에는 부적합해요. 매운 음식도 피하세요.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세요. 커피, 초콜릿, 녹차 등은 잠을 방해해요.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세요. 혈당을 급상승시켜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알코올도 피하세요.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갈증을 유발해서 밤에 자주 깨게 돼요. 차가운 음식도 피하세요. 소화를 방해하고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계절별 저녁 식사 추천. 계절에 따른 저녁 식사 추천도 해드릴게요. 봄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좋아요. 나물, 두릅, 냉이 등이 들어간 메뉴가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좋아요. 냉국, 물냉면, 콩국수 등이 좋지만 너무 차갑지 않게 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좋아요. 전복죽, 삼계탕, 버섯 요리 등이 좋아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 좋아요. 국물이 있는 찌개, 전골, 탕류가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절에 상관없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균형이 맞는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연령대별 저녁 식사 주의사항. 연령대별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40-50대는 성인병 예방에 중점을 두세요.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60-70대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80대 이상은 영양 부족이 우려되니까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질환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고혈압이 있으시면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저녁 식사와 수면의 관계. 저녁 식사와 수면의 관계도 중요해요. 좋은 저녁 식사는 숙면에 도움이 돼요. 트립토판이 들어간 음식들이 좋아요.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은 수면을 방해해요.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간편한 저녁 식사 준비법.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한 저녁 식사 준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미리 준비해두세요. 국물은 미리 끓여서 냉동해두고 채소는 손질해서 보관해두세요. 간단한 조리기구를 활용하세요.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간편해요. 냉동식품도 잘 활용하세요. 냉동 야채, 냉동 생선 등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한 그릇 요리를 활용하세요. 볶음밥, 비빔밥, 덮밥 등은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요. 멀티쿠커나 압력솥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요. 미리 양념을 만들어 두세요. 다양한 소스나 양념을 만들어 두면 요리가 간편해져요. 간단한 재료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외식할 때의 현명한 선택. 외식할 때도 건강한 저녁 식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식당에서는 정식을 선택하세요. 밥, 국, 반찬이 골고루 나와서 영양 균형이 좋아요. 일식당에서는 구이나 조림을 선택하세요. 튀김보다는 구이가 더 건강해요. 중식당에서는 볶음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기름이 적게 들어간 요리가 좋아요. 양식당에서는 그릴이나 스팀 요리를 선택하세요.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사용하세요. 패스트푸드는 가능한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샐러드나 그릴 메뉴를 선택하세요. 메뉴판을 잘 읽어보시고 조리법을 확인하세요. 양을 조절하세요. 외식은 보통 양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남기는 것도 괜찮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중요성도 말씀드릴게요.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가 다르면 메뉴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기본 메뉴를 정하고 개인별로 조금씩 변형하세요. 어린이가 있다면 덜 맵게, 노인분이 계시다면 더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 함께 요리하면 유대감도 늘어나고 건강한 식습관도 기를 수 있어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 관계에도 좋아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천천히 먹게 되어서 소화에도 좋고 가족 소통에도 도움이 돼요. 건강한 저녁 식사를 위한 최종 팁. 마지막으로 건강한 저녁 식사를 위한 최종 팁들을 드릴게요.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매일 같은 메뉴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돌아가면서 드세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가능한 한 신선하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세요. 조리법을 다양화하세요. 볶기, 끓이기, 찌기, 굽기 등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과식하기 쉬워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화에도 좋아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몸의 리듬에 좋아요. 적당량을 드세요.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저녁 식사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연어구이와 현미밥,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찌개와 잡곡밥, 등푸른 생선조림, 달걀말이와 야채볶음, 콩나물국과 현미밥, 새우볶음과 야채, 미역국과 보리밥, 버섯전골, 그리고 닭고기 야채죽까지 정말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었죠. 이 메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소화가 잘 되고 영양 균형이 맞고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복잡하거나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 평범한 듯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메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소개한 메뉴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저녁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건강한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밤부터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저녁 식사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저녁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영양이나 식단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의사 추천 저녁 식사 시작하시고 건강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